네,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튜토리얼 17번 오두막집 만들기 튜토리얼을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간단한 건축물을 모델링 할 수 있고 또 건축 요소별로 뭐 바닥, 벽체, 창호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태그를 부착하고 또 재질을 줄 수 있다. 자,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계단을 배치하는 방법, 또 단면을 만들 수 있고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점, 투시도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명령어로는 태그, 그리고 매터리얼, 컴포넌트, 구성 요소, 섹션, 단면, 그리고 이점 투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자, 이러한 어떤 명령어와 기능들을 활용하여서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오두막집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이 오두막집은 튜토리얼 18번 지형 만드는 부분과 이제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스케치업 프리에서 튜토리얼 17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 이제 튜토리얼 18번부터는 데스크탑용 버전, 그 중에서도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3번 전원주택 만들기. 자, 스스로 학습의 사례는 이제 디즈니나 아크데일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두막집이나 뭐 간단한 단독주택을 찾아서 이렇게 앞서 배웠던 방식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이런 어떤 스스로 학습하기 과정들을 거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에서는 181페이지, 튜토리얼 17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확인해보면 꼭 치수대로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치수대로 보면은, 자, 5m, 8m, 뭐, 밀리미터로 이렇게 5천, 8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심선을 치수로 해야 되지만은, 스케치업 모델링, 뭐, 모델링 연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깥쪽 치수를, 가장 바깥쪽 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마선까지 높이는 3천, 전체 높이는 6천. 그래서 이렇게 경사 전까지가 3천, 그리고 경사 위에까지 끝까지 3천, 3천. 이렇게 치수도 굉장히 단순하게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직사각형을 5천에 8천 만들어서 푸시풀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가운데 선을 그어서 이 엣지, 가장자리가 무브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경사지붕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자, 클릭. 자, 뭐 이쪽에 축에 붙여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조금 띄워서 축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 8천. 이런 식의 평면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겠고요. 푸시풀로 3천. 자, 라인을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를 연결해서 그리고, 자, 요 엣지만 무브. 자, 블루 방향, 블루 축으로 올려야 되겠죠? 파랑 축으로. 자, 위로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방향이 고정이 되겠죠. 3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말 기초적인 메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천을 올렸고요. 전체 벽면 외곽선을 300으로, 300 두께의 벽체, 300 두께의 지붕 구조체. 그래서 뭐 내부에 어떤 뭐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구조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쪽은 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엣지를 내려서 푸시풀로 이렇게 뚫어주면 끝나겠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ffset F. 자, 300. 뭐 아니면은 요 선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해서 offset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move 바로 해서 자, move.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게 약간 삐딱하게 된다든지 이럴 일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푸시풀
쭉 밀어서 끝까지. 그래서 면에 닿으면은 이렇게 면이 제거가 된다. 자, 이게 벽체입니다. 벽체. 자, 그래서 트리플 클릭을 해서 자, 그룹을 먼저 만들 수도 있고요. 재질을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를 외벽 지붕으로 해서, 외벽 지붕으로 태그를 만들어서 그룹에다가 부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은, 벽돌 피복재 외벽널, 거기에 근대식 외벽널, 이런 걸 하나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태그. 자, 태그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외벽, 이름 뭐라고 했죠? 아, 외벽 지붕. 외벽과 지붕인데, 외벽 지붕 태그를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은 태그를 적용할 수 있죠. 클릭해서 적용하고 선택 도구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재질 패널을 열어서 자, 찾아보기. 자, 벽돌 피복재 외벽늘. 자, 그 중에서 요거죠. 근대식 외벽늘이라고 뭐 이름은 붙어 있는데요. 자, 그룹 전체에다 그냥 바로 적용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외벽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쪽 경사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면에 들어가서 면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그룹 전체에 이렇게 외벽널을 지정을 했고,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자, 재질 크기, 방향을 조절하려면 그룹이 아닌 면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자, 바닥은 이렇게 간단하게 직사각형을 만들고, 자, 푸시풀 200을 해주고, 이제 끝단을 300만큼 안으로 셋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만들고 태그를 주고, 그리고 목재, 뭐 짙은 목재, 바닥 재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이 재질하고 같이 동시에 작업되면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렉탱글, 자, 드래그해서. 그래서 이 면 단위, 엣지 단위에서는 이 태그를 그냥 언태그로 작업하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단위에서 이제 뭐 바닥이면 바닥, 벽체면 벽체 이렇게 태그를 줘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푸시풀 200, 푸시풀 자, 300. 자, 반대편은 더블 클릭하면 끝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고, 자,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태그. 자, 밑에 태그, 바닥. 오케이. 자, 바닥 태그를 부여하고, 자, 재질 중에서는 목재. 자, 이게 되겠죠?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방향을 바꾸고 싶다든지, 여기에는 다른 재질을 주겠다든지 하면은 면 단위로 줘야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설정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메스 정도의 어떤 메스 스터디 정도의 이 모델을 우리가 완성한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면창. 자, 전면창은 일단 이 전면하고 후면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출입문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출입문은 보통 이렇게 출입문 나오겠지만은 좀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을 해서 만들도록 하도록 하죠. 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올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냥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50mm 간격으로 옵셋 해서, 그리고 4등분을 하는, 자, 그런 선들을 그려줍니다. 자, 렉탱글. 자, 세워서 그려야 되니까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은
그린 축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자, 코너를 선택하고, 여기 코너를, 자, 여기 선택하면은 그린 축 고정됐기 때문에, 자,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겠고, 자, 위에 삼각형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따로 그리는 것보다는, 자, 요 라인을 이용해서 좀 분할해 주는 거죠. 자, 라인을 이용해서 분할시켜 주고, 자, 무브, 선택하지 않고 무브 하면은 요 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위로 화살표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블루축에 고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가운데서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또 작업할 수 있고, 그냥 라인을 바로 그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인 이용해 가지고, 자, 뭐 그렇게 해도 작업되니까 일단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옵셋, 자, 50mm 간격으로 옵셋을 시켜주고요. 자, F 50. 자, 50이 좀 작은데, 이게 창 분할하면서 옵셋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100mm가 될 거예요. 100mm가. 자, 이런 식 작업이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라인으로, 자, 먼저, 자, 요 안쪽 끝점에서, 자, 블루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면을 분할시켜주고, 자, 이번에는 다시 라인, 자, 밑에서, 자, 나눠진 요 선의 중간점이 되겠죠. 라인. 자, 블루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클릭해서 분할해주고, 자, 역시 블루 방향에서 클릭해서 분할해주고. 자, 가로는, 자, 여기 위에 요 부분만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자,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면들을 다 분할을 이렇게 시켜줬다. 자, 요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역시 분할된 면마다 50 간격으로 옵셋. 자, 그래서 이렇게 F 옵셋 50. 자, 나머지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해 주면은 50 옵셋을 반복해 준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 50 돼서 100mm가 됐죠. 50에서 100mm가 됐죠. 자, 이렇게 100mm 두께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운데 기준선들을 삭제하고 지우개 도구를 이용하면은 조금 빠르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레이저 툴로, 자, 이런 부분을 꾹 눌러서 움직이면은 4개의 선을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선택을 늘려주는 거죠. 선택에 추가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고, 자, 이건 유리 창 부분이 되고, 요거는 프레임 부분이 되겠죠. 이게 그룹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 내부에 있는 창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그냥 딜리트가 아니고 얘들을 오른쪽부터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내기. 그럼 얘들이 유리가 되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사라지겠죠? 잘라내고. 지금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아직 붙여넣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푸시풀로 200만큼 안쪽으로 돌출시켜서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색상 재질까지 이렇게 줬네요. 자, 푸시풀, 프레임만 안쪽으로 200. 자, 그룹을 만들어 주고, 자, 재질을 준다면은, 자, 색상 재질로, 자, 뭐, 요런 애들 줘볼까요? 조금 밝게 할까요? 네. 너무 밝죠? 자, 그래서 뭐, 요런 색도 좋고, 뭐, 좋아하는 색상으로 창틀에 어울리는 색상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재질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적용시켜서 편리하게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paste in place, 제자리에 제 위치에 붙여넣기. 아까 컷했는, 잘라내기 했는 유리창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오른쪽 버튼 아무 데서나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자,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되고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잘라냈던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 제 위치에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붙겠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푸시풀을 해서 뭐 유리 두께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면으로 이렇게 두께를 안 주고 면으로만 작업할 수도 있겠죠. 뭐 재질을 주면 되니까. 자, 오른쪽 버튼 그룹을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가져왔던 이 유리창 부분들을 전부 그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필요하면 그룹 편집 들어가서 또 편집을 그 두께를 주면 되고요. 자, 무브 해서 지금 200 푸시풀 했는 창틀의 가운데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재질. 자, 재질은 자, 유리 및 거울에서 그냥 뭐 푸른 창, 파란색 창을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면은 자, 안쪽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재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룹에 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면에 줘도 얘는 양쪽이 다 투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자, 요 유리창과 유리하고 이 프레임을 다시 그룹으로 만들고 태그를 전면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하고 컨트롤 눌러서 추가 선택, 프레임까지 선택을 해서 그룹. 자, 태그에서 자, 전면 창. 자, 전면 창 태그를 주도록 한다. 자, 선택 도구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태그에서 뭐 외벽을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한다든지 숨긴다든지 바닥을 숨긴다든지 전면창을 숨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맞은편 전면창 반대편에다가 자, 복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좌우 대칭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도 돼요. 그냥 복사를.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면이 바깥쪽으로 향해서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형태로만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무브해서 이렇게 가져와도 지금 이 그림 이 자체가 그죠? 앞 뒤가 뭐 크게 구분되는 뭐 객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쪽이 앞면이 됐으면 좋겠다. 뭐 굳이 자, 그러면은 뭐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자, 대칭 이동을 녹색 축으로 해주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 면 자체가 그죠? 요게 앞면이 되고 안쪽이 뒷면이 됐겠죠. 처음 가져왔을 때는 뒷면 앞면이었는데 플립을 시켰기 때문에 앞면 뒷면이 되겠죠. 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클릭을 해서 회전을 시켜서 Q 자, 축을 고정합니다. 위로 화살표 눌러서 블루 축 고정하고 자,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서 클릭 자, 뭐 아무 축이나 해서 180도 돌리면 되죠. 자, 녹색 축 돌려서 회전시켜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복사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좌우가 달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대칭되는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은 뭐 플립을 시킬 수 있고 얘는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여기 문이 있었다라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또 이쪽 오른쪽에 문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칭하고 회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뭐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면은 뭐 단순하게 복사를 해도 되겠죠. 무브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전면 창을 약간 또 뒤로 셋백 시켜줍니다. 700mm 만큼 이렇게 양쪽 전부 다. 자,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됐죠. 자, 그럼 미리 외벽 지붕을 이렇게 끄고 작업해도 되죠. 끄고 작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move 700. 자, 선택하고 move 7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데크처럼 이렇게 발코니처럼 아주 작지만은 약간 뭐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 자, 이제 내벽 및 중층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외벽 지붕을 다시 꺼주고, 그 다음에 절반 바닥을 만들어서 100만큼 도출시켜서 중층 바닥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2000 높이만큼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 재질은 조금 밝은 플로어링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벽 지붕을 끄고, 자, 뒤쪽에다가, 여기 앞이라고 우리 지금 생각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자, 뒤쪽으로 렉탱글, 자, 코너에서, 자, 미드 포인트까지, 그냥. 자, 미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고, 푸시풀 100. 자, 그룹을 만들어주고, 자, 무브, 자, 블루 방향으로 2000. 자, 그럼 여기 바닥에서 천장까지, 천장고가 2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일반 성인들은 그냥 서 있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자, 그리고 위에는 중층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목재 플로어링 재질을 주자. 바로 여기 있네요. 자, 클릭. 자, 재질을 줬습니다. 태그는 자, 뭐 태그는 좀 일단 내부를 다 같이 태그를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벽면을 100만큼 도출시켜서 만들고 양쪽에서 800만큼 줄여주고 800, 800 상단을 또 800만큼 추가로 도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자, 이쪽에서 클릭하고 자, 미드 포인트 찍으면 요거는 뭐 따로 왼쪽 화살표 눌러서 그린축 제한을 걸지 않더라도 뭐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푸시풀 자, 100 100, 200 100 100만큼 푸시풀 자, 그리고 80, 80 자, 800 자, 800을 줄여주고 자, 회전시켜서 다시 또 800은 더블 클릭 줄여주고 자, 얘는 올려야 되니까 800 자, 그러면은 이 올라온 벽은 난간 역할도 하고, 그죠? 난간 역할도 하고, 이 벽 자체가 어떤 뭐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자, 천만큼 이동 복사 안쪽으로. 자, 그룹. 자, 무브. 자, 복사합니다. 자, 그린 방향으로 천만큼.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소수가 올라 있으면 안 되니까, 푸시풀로 내려서, 물론 스케일을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푸시풀, 그룹 편집, 자, 푸시풀, 자, 다운 시키는데, 여기 이렇게 닿으면 안 되죠. 바닥에 닿아야 되니까, 가장자리, 엣지를 선택해서 바닥까지,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자, 이렇게 푸시풀로 바닥에 닿게 만들어 주고요. 자, 요 내벽 사이를 이용해서 또,
직사각형을 만들고 100만큼 돌출시킨 다음에 1200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뭐 이쪽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자, 렉탱글, 코너와 코너. 자, 푸시풀 바깥쪽으로 일단 100만큼. 자, 그룹을 만들고. 자, 무브. 자, 이렇게 안쪽으로 1200. 자, 그럼 요 정도, 뭐, 1200이 1000 정도면은, 요런 오두막에서는 뭐, 화장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심지어는 뭐, 작은 주방도 가능할 거고, 뭐,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1200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훨씬 더 크고, 자, 여기는 조금 작고, 그러면은 뭐, 화장실? 아니면은 이쪽은 또 뭐, 샤워실이라든지, 뭐, 욕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문까지 직사각형을 만들고 100만큼 돌출하고 800만큼 안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뭐 기준으로. 자, 렉탱글. 자, 여기 코너하고 창문까지. 자, 여기에서는 화살표를 눌러서 축을 평면을 고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오른쪽 화살표. 레드 축 고정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푸시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백. 자, 그룹을 만들어서 자, 무브 800.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주방으로 쓸 거예요. 주방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벽체들을 만들어서 공간들을 구획을 했습니다. 자, 이쪽 넓은 쪽은 침실로 쓰고, 자, 여기는 주방. 뭐, 그래서 이쪽에 뭐 별도로 출입문을 달 수도 있겠지만은 출입문 없이도 오픈된 형태로 이렇게 뭐 오두막 정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벽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고, 자, 내벽, 그리고 중층 바닥. 자, 내벽하고 바닥은 구분해야 됩니다. 태그를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벽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벽체 네 개를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자, 내벽이라는 태그와 중층 바닥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자, 내벽을 여기다 적용하고 중층 바닥을 여기다 적용하고 자,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중층 바닥. 자, 그래서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내벽, 내벽.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태그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주고 자, 내벽에도 뭐 재질을 준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벽돌 하나 줘볼까요? 다른 걸 주셔도 됩니다. 다른 걸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벽돌을 넣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이제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단 만들기는 조금 독특한 방법이고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층 바닥 여기 한쪽 끝에 원래 바깥쪽부터 여기는 계단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계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에서 800,200 크기의 직사각형을 윗면에 겹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층 바닥 태그를 켜줘야 되겠죠? 자, 돌려서 자, 여기다가 렉탱글 이쪽에다 반대 계획해도 되겠죠? 자, 렉탱글 자, 800,200 자, 이렇게 계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계단을 자, 얘를 계단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컴포넌트를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구성 요소 만들기 해서 계단 자, 계단 자, 다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주고, 자, 150만큼, 카피해서 150만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무브. 자, 복사해서, 그 다음에 무브. 자, 150. 자, 뭐 200 정도 해도 되고, 150 정도 해도 되고, 지금 약간 여유가 있어서, 단 높이를 그냥 15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음 단은 다중 복사를 해서 전체 계단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바닥에는 계단이 없겠지만은 일단 지금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요 면이 지금 닿았는데, 이렇게 지금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닿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요 개수만큼 할게요. 개수만큼만. 요 방법을 좀 잠깐 착각을 했네. 자, 일단 이 150mm라는 게 실제 150mm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개수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도 있고, 여기 앞에, 단 앞에 여유 공간을 생각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50은 일단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주겠다라는 거고, 실제 150이 아니게 작업할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한 거였습니다. 자, 무브, 복사.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하고, 여기서 뭐 8x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자, 앞에 여유 공간이 좀 더 있으니까 9x, 뭐 10x 까지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10x까지도. 그러면은 요 앞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계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유 공간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런데 바닥에 닿지를 못했죠, 지금. 아직 바닥에 닿지 못한 여유가 아직. 그럼 더 와야 되면은 이 끝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자, 얘들 다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가 어떤 변형을 일으키면은 나머지 똑같이 형태가 변하게 되겠죠. 자, 얘들을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스케일로 밑으로만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150 줬는 간격이 150보다 더 큰 값이 됐겠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줄이면은 같이 이렇게 줄 거고 같은 간격으로 줄 거고 150이랑 간격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늘리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날 거고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 그럼 일단 이 바닥에도 하나 닿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삭제할 거예요. 단지 이제 이 동일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단 하나를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자, 단하의 두께를 50만큼 이렇게 돌출시켜주면 전체 5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앞이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맞네. 됐다. 자, 요 안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여기서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야 되겠죠. 푸시풀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푸시풀이 되니까 계산을 빠르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50. 자, 오른쪽 버튼 구성 요소 닫기. 자, 이제 이 그룹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제일 위에 상단에 만들었던 구성 요소 삭제하고 제일 바닥에 있는 구성 요소 삭제하면은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룹 닫기. 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위치, 마지막 위치 바닥까지 중층 바닥에서 1층 바닥까지의 기준을 위해서 요 하나씩 더 단을 만들어 줬던 거고 나머지 간격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균일하게 간격을 만들어 주면은 뭐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모양으로 계단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재질은 뭐 우드, 체리, 오리지널 이런 애를 갖다가 뭐 전체에 줘도 되고 이 그룹에다가 줘도 됩니다. 그룹에다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구성 요소에다 주겠다라면은 그룹 편집 요 하나만 주면은 하나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 어, 어. 그룹 편집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게 되는데 취소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모두 선택하고 체리를 주면은 체리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줄 필요는 사실 없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측면에는 안 주겠다. 측면에는 재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라면 이제 이렇게 체리를 이런 식으로만 준다든지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서 재질을 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사실 전체 똑같은 재질을 준다면 그냥 그룹에 줘버리면 되겠죠. 그룹에다가. 바깥쪽 그룹에다가 주면은 동일하게 재질이 다 적용이 되겠다. 자, 여기서는 뭐 체리우드를 모든 면에 적용했는데 뭐 똑같은 재질이라면은 그냥 그룹에서 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어 봤고요. 자, 전체적인 모양, 모습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벽 지붕까지 해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은 다 완성했고요. 물론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요건 약간 별개의 작업으로 각자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창문을 조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를 조금 뚫어서 일단 재질을 조금 안 보면서 작업하고 싶으면은 뭐 모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타일을 그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노라든지 아니면 모노크롬이니까 M을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케치업 검색을 눌러서 뭐 M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모노. 자, 그러면은 앞면, 뒷면 색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처음 이 재질 주기 전 상태입니다. 자, 클릭. 자, 재질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래서 뒷면이 나타나죠. 이렇게 뒷면이 되겠죠. 자, 앞면, 뒷면을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측면에다가 이렇게 문과 창문을 이렇게 뚫어 주려고 합니다. 문과 창문을. 자, 그래서 자, 좌측 벽면에서 좌측 벽면 바닥에서부터 200, 600, 1400. 그죠? 200, 600, 1400. 이렇게 자, 테이프 메저 툴. 요 바닥에서부터 자, 200을 해야지 바닥에 일치되겠죠? 200. 자, 그리고 600, 1400. 그럼 출입문이 2m가 되겠죠? 출입문 높이가 2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안내선도 자, 여기서부터 1400, 900, 600, 3000. 자, 1400. 자, 900은 이제 출입문의 폭이 되겠고요. 자, 거기서 600을 띄운 다음에 3000. 자, 이렇게 바닥의 창을 만들어 주겠다. 자, 바닥의 창. 자, 그룹 편집에 들어가서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푸시 풀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구멍을 개구부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에 들어가야 되죠. 그룹 편집. 자, 렉탱글. 그래야지 면 분할이 일어나니까. 여기 출입문. 저희가 바닥창. 자, 푸시풀. 자, 날려주고, 뚫어주고, 편집을 그룹 닫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입문과 창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딜리트 가이드 선들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붕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디스플레이 표시 패널에서 모든 안내선 삭제 이렇게 해주면은 간단하게 삭제가 되겠다. 자, 지붕에다가 이제 지붕 경사 창을 뚫어주도록 천창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 위아래에서 천천 그리고 가운데 안내선 해서 양쪽으로 500, 500. 자, 테이프 메저 툴로 이렇게 지금 선홍색이 나오니까 경사면을 일치해서 지금 평행하게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1000. 이번에는 위에서 마찬가지로 1000.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자, 일단 가운데 미드 포인트 먼저 잡아주고, 자, 4000이면은 미드 포인트겠죠. 자, 거기에서 양쪽으로 500. 자, 500, 500.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뚫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렉탱글을 만들어주고, 이 렉탱글을, 자, 개우부 간격을 500으로 하니까 1500을 이렇게 복사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이 면에다가 렉탱글, 그래서 면 분할 먼저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양쪽에 하나씩 더. 자, 무브. 이렇게 복사해서. 자, 500이니까 1500 해야 되겠죠. 1500. 다시, 무브. 1500.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얘들을 지금 푸시풀 하지 말고, 자, 이쪽에도 또 그래야 되는데, 다시 또 뭐 가이드선 그리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얘들을 뭐 가운데 만들었으니까 그냥 회전시키면 되겠죠. 복사. Q. 이렇게 회전시켜서 분할된 면 3개를 회전 복사해서 또 반대편에 분할 복사가 일어나도록 자, 면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회전 Q를 눌렀고 여기서 위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서 축을 고정하죠. 자, 여기 교차점을 찍고 뭐 레드 축에 맞춰서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자, 복사해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서 클릭. 자, 그러면은 면 분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면 분할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푸시풀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푸시풀. 자, 끝까지 면 제거되도록. 자, 나머지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뻥뻥뻥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창틀을 만들어 주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전체 창틀을 다 만들 건데 이 경사면 쪽은 사실은 그냥 창틀을 만들지 말고 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틀은 나머지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50mm 폭을 주고 그 다음에 돌출시킨 다음에 외벽에서 50mm 돌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안쪽은 같은 300인데 그죠? 같은 300인데 안쪽은 남고 바깥쪽은 튀어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창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하도록 하죠. 일단
그룹을 빠져나와서 벽체 작업 끝났으니까요. 모든 안내선 삭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창틀은 뭐 별도로 이제 그룹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안에서 작업한, 벽체 안에서 작업하지 않고 벽체 밖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안쪽에 작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렇지만 면 간섭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서 할게요. 자, 렉탱글.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자, 테이프 메저, 아니, 옵셋 F 50. 자, 안에 지우고, 푸시풀 300. 자, 그럼 일단 벽체하고는 일치하겠죠. 벽체하고 일치할 건데, 자,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 무브 50만큼 바깥쪽으로 빼겠다. 50만큼. 자, 그럼 안쪽은 이렇게, 자, 안쪽은 들어가고, 바깥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뭐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300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한 뭐 200 정도, 150 정도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일단은 뭐 편하게 그냥 300으로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창은 창틀 중간점 이용해서 그냥 직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창 면도 그룹으로. 자, 렉탱글. 자, 여기만 미드 포인트 잡고, 자, 드래그 해서 그릴 때, 자, 화살표 키를,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여기 찍으면 되죠. 뭐, 돌려서 이렇게 중간점 잡아도 되지만은, 레드 축에 일치하는 이제 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찍어주면은 요 끝점을 찍어주면은 바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출입문 재질을 줄까 이제 재질을 자 스케치업 검색창에 SH 또는 텍이라고 치면 되겠죠. 텍스처에 적용 Shaded with Texture 요게 이제 원래 작업하던 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타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H를 써도 되고 한글로는 뭐 텍스 처에 적용을 체크하면 자 이렇게 원래 텍스처 적용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재질에서 일단 뭐 유리 재질은 같은 재질을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창틀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재질 주겠다. 자 뭔지 헷갈리면은 스포이드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인모델에 들어가 보면은 요 사용했던 재질들이 나오니까 자,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자, 창호 태그를 만들어서 자, 얘들을 창호 태그에다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같이. 창하고 프레임하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태그에서 지금 전면창하고 전면창은 따로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창호. 그래서 창하고 문하고 같이 적용하도록 하죠. 창호로 이렇게 적용시켜 준다. 자, 이번에 출입문. 출입문은 디귿자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렉탱글 일단 그리고 자, 렉탱글을 그려주고 뭐 선택을 해서 옵셋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옵셋을 동일하게 50 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요 엣지를 자, 무브 도구로 이렇게 바닥으로 일치시켜 주면은 자, 요 엣지를 좀 지워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엣지를 지워 줍니다. 여기 지금 자, 외벽을 삭제했다 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요 면만 삭제하면은 이 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가장자리 엣지를 지워주면은 확실하겠죠. 자, 푸시풀 300 역시 그룹을 만들어주고
뭐 재질을 이렇게 바로 줘도 되고요. 자, move 50.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실제 이제 출입문은 벽체하고 좀 일치시켜서. 그죠? 자, 50mm 두께의 문짝을 외벽 재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어, 지금 문틀 가운데 넣나요? 아, 가운데 넣네요. 가운데 넣어봅시다. 자, 렉탱글. 자, 역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은 레드 축 고정이 되면서, 자, 이렇게 끝점을 잡아주면은 딱 가운데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잠깐만요. 이거를,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자, 푸시풀 50. 차를 바깥쪽으로 빼는 게 낫겠죠. 최대한 외벽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다 위치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룹 만들고, 자, 외벽 널 재질을 이렇게 부여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스포이드 도구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요것도 안 맞네. 그룹이라서 이 위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 이거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짝을 이렇게 외벽에 맞추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요 선 맞추는 거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요 문 부분만 별도로 그 면에다가 재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룹 편집. 자, 요 면에만 내가 재질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스포이드로 얘를 빨아서 이렇게 준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네. 텍스처? 위치? 네. 약간 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텍스처? 위치? 괜한 짓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차라리 엇갈리게 이렇게 일단 보죠. 그래서 만약 맞춘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 벽체 전체도 그 그룹에다 재질 주는 게 아니고 면에 재질 줘서 위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뭐 그대로 스포이드로 이제 재질 샘플링해서 가져오면은 두 개를 이렇게 선을 완벽하게 맞춰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간단하게. 일단 안 맞더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자, 경사지붕에도 천창하고 동일하게 50mm 만들고 300 주고 바깥쪽으로 50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뭐 유리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면은 이건 마찬가지 복사해서 또 회전 복사해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이 레드, 그린, 블루 축을 옮기겠습니다. 배치.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원점, 여기에 레드, 여기에 그린. 자, 그럼 이렇게 축을 바꿨죠. 레드, 그린, 블루. 자, 이러면 렉탱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블루에 맞춰서, 그죠? 블루 축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고, 푸시풀 밑으로 안쪽으로 300. 자, 취소. 옵셋부터 해야죠, 옵셋. 옵셋 50. 자, 가운데 삭제하고, 자, 푸시풀
300. 자, 그룹. 자,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룹의 이 프레임 자체가 이제 그 축을 지금 기울였기 때문에 축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외곽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무브. 역시 블루 방향으로 50. 자, 렉탱글, 뭐 재질 먼저 주고, 자,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에서, 자, 중간점에서, 자, 이것도 블루가 되겠죠, 블루. 자, 블루 축으로, 블루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유리 재질을 주면은 뭐 끝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랑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그룹. 자, 이건 이제 복사하면 되는 거죠. 자, 무브. 자, 클릭하고, 여기도 맞춰주고, EX. 뭐, 그냥 해도 되는데, EX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동시에. 자, Q.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가, 이게 블루니까, 그 기존 블루에다 세울 수가 없죠. 그럼 취소. 자, 축을 클릭하고, 재설정, 리셋. 됐습니다. 촉이 처음 상태로 돌렸고, 자, 하나, 둘, 셋. 로테이트 Q. 자, 이렇게 기울이지 말고, 블루가 나오긴 나오네요. 자, 그래도 고정합시다. 위에 화살표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 클릭. 자, 레드에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네. 자, 컨트롤 눌러서 복사.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천창도 이렇게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태그를 좀 좋겠죠? 창호 태그를 전체적으로 줍니다. 창호 태그를. 자, 창호 태그를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네, 있죠? 그리고 얘도 주고. 요거는 지금 요 문하고 창틀하고 그룹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룹을 만들어 준 다음에 창호 태그를 한 번에 적용시켜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창호 태그를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적용됐고, 자, 전면창은 전면창대로 이렇게 또 적용되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선택 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요. 번갈아 가면서 끄고 켜고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건물은 다 됐고요. 안에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는 자, 일단 뭐 가운데 맞춰서 렉탱글 그래서 600만큼 바닥으로 돌출시켜주고, 자, 뭐 4000, 4000, 4000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시켜서 대지를 확장하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자, 이쪽 코너에서 코너까지. 자, 푸시풀 600. 자, 푸시풀 4000. 자, 모든 방향으로 4000, 4000, 4000. 자, 이렇게 일단 대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면 부분만 짙은 녹색 잔디 재질을 주고, 나머지는 재질 적용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그냥 회색, 그죠? 회색. 이건 그룹 전체 회색. 자, 그리고 대지 태그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재질에서 찾아보기. 너무 많은 건 좀 적죠. 이렇게.
자, 조경 및 울타리 식생. 자, 뭐, 처음에 보면 얘를 이렇게 적용하자. 이걸로 할까요? 자, 요거보다는 첫 번째 게 조금 더 이제 반복 느낌이 조금 덜하네요. 덜. 자, 그룹을 만들어주고, 자, 그룹 전체에다가, 자, 색상 재질로, 다시 색상 재질이네요. 자, 좀 짙은 회색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주면은, 뭐, 단면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검게 나오니까 안정감 있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가구, 조경, 소품 등은 3D 웨어하우스에서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에서 이 모델링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돼지 태그 빠뜨릴 뻔했네요. 자, 태그에서 추가 돼지. 자, 해서 돼지 태그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을 정하고 단면을 만드는 게 이번 그 튜토리얼의 또 주요한 어떤 명령들이기 때문에 단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은 섹션이고요. 여기 단면이 있습니다. 단면. 단축키가 없어서 직접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 뭐 축조 도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죠? 태그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섹션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일단 지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 만들어지면 확대가 될 건데, 지금 아랫방향을 보는 게 일단 기본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아랫방향. 자, 대지에 정렬시켜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이제 원하는 높이에서 이제 단면이 잘려서 이제 평면을 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방향 자체가, 단면 방향 자체가 밑에 방향을 보고 있죠. 자, 선택 도구로 클릭. 자, 무브. 이걸로 무브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단면을 자를 수가 있고,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 잘려있는 단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솔리드 칠해지는데, 이게 되는 이제 버전이 아마 19 버전부터, 그죠?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19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 버전부터는 이렇게 검게 채워지고, 그 이전 버전에는 이 기능이 없는 걸로 좀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책을 좀 봅시다. 지금 자, 자동 정렬이 되고, 자, 이동시켜서 단면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뷰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 표시 패널에서 이 단면의 보기, 단면 컷의 보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 패널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보기에, 자, 단면 클릭. 그러면은 이제 이 섹션 플랜, 그지? 단면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한 이 보조 도구, 이 자체를 우리가 보기, 끄기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단면 컷은 이 단면 섹션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단면 결과물을 컷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래서 얘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단면 필요 없을 때 얘를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모습을 보고 뭐 단면까지 삭제하면은 이렇게 이전처럼 작업을 하는 거죠. 자, 하다가 또 필요하면은 단면을 켜주면 되고 단면 컷을 켜주면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데스크탑 버전은 이걸 검게 볼 거냐, 검게 보지 않을 거냐, 이것도 아마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단면을 선택하고 요소 정보 패널에서 요 단면, 섹션 플랜에 대한 보조 도구,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하고 심벌을 주는 건데요. 자, 기호를 한번 줘볼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요소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면이 나오고 이름, 뭐 평면, 뭐 평면 뷰, 뭐 평면도, 섹션 플랜, 단면. 뭐 단면 또 하니까 이상한데 평면도, 뭐 평면도라고 할게요. 뭐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단면 기호를 뭐 A, B, C, D 이렇게 인면에서는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평면이니까 뭐 FL, F, 뭐 1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재질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클릭, 그럼 F1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는 겁니다. 자, 클릭. 자, 얘도 뭐 태그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뭐 태그 없는 걸로 이렇게 작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추가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측면에서 보는 단면을 이렇게 또 만들어 줄 수 있고 정면에서 보는 또 단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축조해서 섹션, 자, 세워서 클릭. 그 단면 적용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개의 단면을 동시에 보는 이제 트릭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나밖에 안 된다.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면을 밀어서 어느 위치에서 잘라서 볼 것이냐. 자,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자, 뭐 이렇게 이 정도. 자, 마찬가지 여기서 단면을 끄면은 일단 단면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단면 컷, 단면.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자, 요소 정보에 자, 이름, 자, 우측, 뭐 단면.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자, 뭐 엘리베이션 기어 E 뭐 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서남북으로 따진다면은 이걸 갖다가 뭐 원, 투, 쓰리가 되고 해도 되고요. 뭐 이스트 이렇게 뭐 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뭐 E1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E1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E1이라고 이렇게 기호가 붙으니까 이제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면에서도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겠다. 자, 섹션. 이번에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선택 도구로 무브.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클릭. 자, 역시 요소 정보에서 뭐 E2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면, 단면 뭐 이런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 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E2로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고요. 아, 이 단면간 전환할 때는 이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네요.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전환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쪽 단면이 적용이 되고 선택만 하면은 이제 섹션이 선택만 되는 거고 요 선택한 단면이 이제 단면 선택한 섹션으로 단면도를 보려면은 더블 클릭. 말도 헷갈리게.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섹션 플랜이고 전체는 섹션이니까 좀 쉬운데 이게 둘 다 단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 이런 결과를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뭐 기울어진 것도 됩니다. 기울어진 거. 자, 섹션을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자, 무브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 자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직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어, 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요소 정보에서 경사 단면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고요. 뭐 슬로프 1, 뭐 아이고 이쪽이 눌러졌네. 검색이 눌러졌네요. 네. 다시 자 S 슬로프 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 단면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뭐 삭제는 뭐 삭제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 단면으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표시해서 이 단면 전체를 끄고, 끌고, 뭐 켜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섹션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그래서 결국 보여줄 때는 이, 이 단면 자체는 이렇게 끄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깔끔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면 전체를 봤고요. 아, 단면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 단면 회전도 돼요. 볼까요? 자, 이 중에서 단면을 켜고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단면을. 아이고, 많다. 너무 많은데. 자, 단면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단면, 섹션 플랜 자체를 Q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Q. 자, 위로 고정해서 뭐 이쯤 잡아줄까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mov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싶은데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또 대지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건 어쨌든 정렬시켜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특이하게 이렇게 회전시켜서 뭐 심지어는 여기서 또 Q 해가지고 좀 뭐 이상하게 이렇게 회전해서 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다. 자, move.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에 뭐 잘 쓰이진 않겠죠. 자, 가능합니다. 자, 지울게요, 이거는. 자,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장면. 자, 먼저 첫 번째 평면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는 계속 이제 이 인물 캐릭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삭제하도록 하죠. 삭제를 해서 뷰 만들 때 약간 이제 객체로 들어가 버리면은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약간 뭐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평면도 단면을 섹션 플랜을 1번. 자, 여기 되겠죠. F1.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하고 단면을 꺼줍니다. 이렇게 잘린 채로 보는데 이제 섹션 플랜 자체는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때 축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보는 의미로 해서 축도 우리가 꺼주고 병렬 투영의 맨 위, 탑, 패러럴 프로젝션의 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캐릭터도 지금 보이지 않게 대지 태그에다 넣었는데 저는 그냥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인이 되겠고요. 장면. 자, 장면에서 병렬 투영으로 바꿔주고
탑으로 하면은 이제 투시도 효과가 빠지는 거죠. 투시도가 되면 이렇게 일소점 투시도가 되죠. 자, 이거를 병렬 투영으로 만들어주고, 대지 태그에서 대지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면도만 나오죠. 표시에서 참 축도 끈다고 했죠. 축도 꺼주고, 그럼 딱 도면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그 돋보기 전체 이렇게 확대해서 넣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해주면은 꽉 차게. 단점은 지금 밑에 이 스테이터스 라인 부분 밑에까지 이렇게 좀 잘려버려요. 요 범위가. 요거 조금 애매한데, 뭐, 펜 해가지고 조금 올려주면 되긴 됩니다. 펜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 평면도가 되겠죠. 정면도래. 자, 평면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설정을 해본다면은, 프로필 보기를 좀 비활성화해서 외곽선을 조금 두껍게 나오는 프로필 선을 조금 비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본다면은 지금 이런 선들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잖아요. 프로필 선들이. 자, 이거를 아니면 영어네요. P. 그러면 프로필 보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얘를 꺼주면은 자, 이런 선들이 좀 가늘게 나와서 이제 뭐 재질도 들어오고 3차원적으로 볼 때 프로필 선들을 뭐 넣고 빼고는 뭐 선택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선이 좀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전체 보기 해주고, 자, 밑에 잘리는 거 뭐 이대로 둬도 되고요. 뭐 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전체 밑에도 나오게끔 이렇게 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단면 자체가 새카맣게 나왔기 때문에 뭐 프로필을 끊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필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선만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히든 라인으로 해서 은선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와이어프레임은 완전히 이제 선이 다 밑에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 건데, 뭐 평면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을 해도 지금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드를 하면 되겠죠. 히든 라인. 자, 그래서 스케치업 검색해서 자, H 하면 은선. 자, 음영 또는 텍스처 없이 면을 표시합니다. 체크. 이 단축키. 이거 클릭하면 되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선으로만 표시가 되겠고. 자, 뭐, 와이어프레임도 말 나온 김에 와이어프레임도 해보면은, 자, 와이어프레임 클릭하면은 이렇게 진짜 선으로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칠되는 부분들도 지금 다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다시 은선으로 히든 라인.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요걸 평면 뷰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면 패널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add 씬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회의실 할 때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장면에서 클릭. 자, 스타일이 지금 바뀌었다고 새 스타일로 저장 확인. 자, 그럼 장면 1이 되겠고 이거를 평면도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역시 만약에 수정을 했다, 내가 뭔가 작업을 다르게 했다든지 뭐 모델 편집했는 거는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장면 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는 쉐이디드 윗 텍스처로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을 하면 돼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정면도를 한번 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도 뭐 이렇게 할까요? 단면 끝을 이건 인면으로 보기 위해서
단면이 아니고, 입단면이 아니고, 그냥 바로 입면입니다, 입면. 자, 일단 장면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정면. 자, 아이고야. 돌려서, 단면들 중에서, 음, 자, E2가 되겠는데요. E2가 이제 그 정면을 보는 뷰인데,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단면을 끄고, 자, 역시 꽉 차게 보게 하려면은 얘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꽉 차고, 얘 또 살짝 올려줘야지 밑에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에까지. 자, 이렇게 단면인 상태로 우리가 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 이건 뭐 굳이 그러면은 이제 단면 컷을 꺼버리면은 인면이죠, 인면. 이거는 밖에서 보는 인면 상태이기 때문에, 아, 난 이거는 인면으로 엘리베이션으로 이렇게 저장하겠다. 그럼 또 추가하면 됩니다. 장면 추가. 자, 새 스타일로 저장하겠다. 확인. 자, 이거는 인면도.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 내부 투시도. 이제 다시 단면 컷을 켜서, 단면 컷을 켜주고, 단면 컷을 켜주고, 단면이 됐고요. 그럼 인면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1소점 투시도로 보자. 1소점 투시도로. 그럼 투시도를 바로 누르면 되겠죠. 투시도를 바로 누르면은 이렇게 1소점 내부 투시도가 되고, 한 번 더, 자, 전체 보기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야, 살짝 올려주면은 바닥까지 이렇게 화면에 다 들어올 거고요.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은선 말고 재질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보겠다면은 shaded with texture가 돼야 되기 때문에 sh 영어로 sh고 재질 텍스처의 적용 텍스처를 해야 돼. 텍스처의 적용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질이 들어가서 보이게 된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로 저장.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텍스, shaded with texture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거예요. 확인. 자, 이거는 단면, 자, 정면 투시도, 아니면 정면 투시도, 뭐 단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면 내부 투시도로 있네요. 뭐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대충 의미만 통하면 되죠. 자, 우측 내부 투시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궤도 변경하고 표시 패널에서 단면을 또 켜주고, 자, 2번 단면, 2번 단면, 자, 우측 뷰가 되도록. 자, 그래서 자, 뷰를 이렇게 돌려보고, 자, 단면을 켜서 F2원을 선택하도록, 2원을. 자, 2원을 선택해 주고요. 자, 단면을 끄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씬에서는 여기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전체 하고 위로 살짝,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축소시켜 주는 것도 좋겠죠. 약간 좀 여백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좀 보이지. 너무 꽉 차 보이면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요 뷰를 저장하겠다. 요 뷰를. 자, 우측 내부 투시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여기서 추가. 장면 4가 아니고, 뭐 단면. 위에 거고 이러면 좀 통일해서. 단면, 우측 투시도. 자, 이런 결과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면으로 뭐 이렇게 지금 아이소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뭐 크게 중요한 이제 뭐 뷰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 내부 아이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돌려서 자, 단면을 보고 자, 뭐 S1을 할까요? 슬로프 1 얘를 하죠. 얘로. 자, 얘를 해가지고 단면을 끄고 자, 확대. 자, 뷰를 조금 돌려서 아니면은 이것도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요 뷰가 그래도 낫겠죠. 자, 해주고 전체 크기 뭐 여기서 약간 줄여주는 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보인다. 여유 있게. 자, 이런 뷰를 만들어서 자, 역시 추가 플러스 뭐 단면 뭐, 뭐 아이소 아이소는 아니니까 그죠? 단면 표시도 단면 외부 이렇게 하지 말고 단면 남동이죠. 남동뷰.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뭐 경사면 내부 아이소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어쨌든 뭐 의미가 통하는 데는 이름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외부 투시도에서는 단면 컷을 끄고 대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그림자까지 또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외부 투시도 1로 또 후면 뷰를 해서 후면 투시도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단면 뷰를 단면 컷을 꺼주고요. 그 다음에 대지 태그에 대지를 켜주고 전체 보기 한번 들어갈까요? 전체 보기 조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소를 좀 시켜주고 네, 이 정도. 자, 여기에서 추가 장면 추가. 자, 새 스타일로 저장. 자, 이름 남동 뭐 외부 투시도. 자,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후면으로 또 가서 자, 전체 보기 뭐 이건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해서 자, 저장. 자, 후면 외부 투시도.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얘들이 나중에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장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림자를 안 넣네요. 자, 그럼 다시 남동 외부 투시도로 가서 자, 표시해 보면은 이제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활성화. 자,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성화됐어요. 뭐 괜찮나요? 아니면 조금 돌릴까요? 자, 그러면은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자가 뒤쪽으로 가고 이쪽이 밝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장면에서 이 남동 투시도 오른쪽 버튼, 여기서.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장면 업데이트. 장면 업데이트 확인. 그럼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면. 자, 후면 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면 투시도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은 얘는 그림자 설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 와서 그림자를 활성화 시켜주고 시간대는 다시 돌아갔네요. 이번에 이 시간대로 할까요? 이 시간대로 해서 자, 후면 투시도를 업데이트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내부 투시도로 가는데요. 내부 투시도는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시야, 이제 카메라의 각도가 되겠죠. 보는 이제 넓은 각도. 자, 그걸 갖다가 넓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70으로 변경을 했는데 기본값은 35고요. 자, 카메라 위치 지정을 해주는 것이 일단 바람직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투시도 상태에서는 여기 확장 메뉴가 있어요. 확장 메뉴. 그럼 거기에 이제 2점 투시와 시야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35인데 이거를 70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넓어졌는데 굉장히 가깝게 가죠. 자, 뒤로 좀 움직여 보면은 원근감이 더 강해졌죠. 더 이제 뭐 강조됐다고 하나요? 자, 그래서
내부에 가보면은 35일 때는 그 보이지 않던 각도가 뭐 회의실 할 때도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더 넓게 볼 수 있고 또 원근감을 더 강조해서 볼 수가 있다. 자, 포지션 카메라를 사용할 건데요. 자, 두 번째 걷기. 걷기라는 메뉴를 누르면은 두 번째가 카메라 위치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했었죠, 우리가. 자,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는데 그냥 지정하면은 사람 눈높이가 되는데 이번 조금 낮은 그 시선에서 보고 싶거든요. 그럼 300 엔터. 그러면은 높이가 300이 되고 자, 여기 찍는 위치에서부터 300 높이에 카메라가 위치하는 거죠. 클릭.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창문이 보이니까 안쪽으로 휠을 굴려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주면은 자, 휠이 사라질 정도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300 높이인데 자, 눈 높이가 500으로 바뀌었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펜을 이용하면 됩니다. 펜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런 뷰로 해서 또 저장하겠다. 저장. 자, 이쪽은 뭐 출입구 아니면 내부를 먼저 적어준다든지 내부 출입구 바닥 투시도 이름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카메라 포지션을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자, 이쪽 맞은편을 찍을 건데요. 자, 이쪽으로 가서 둘러봐야 되는데 간 다음에 바로 둘러보면은 이 카메라가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 위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카메라 워킹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높이는 지금 300에서 1650으로 고쳐주고요. 1650 아니 조금 더 높게 2000으로 해주고 자 여기 바닥을 클릭을 해주고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전면창 이동이라는 투시도를 이제 일단 이 씬을 하나 저장했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루그라운드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루그라운드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뭐 이때 이점 투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직선들이 직선으로 서게 됩니다만은 원하는 이렇게 올려다보는 뷰가 지금 잘 안 되고 하려면 또 이제 카메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루그라운드로 이렇게 약간 올려다보는 이런 약간 왜곡된 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그래서 자, 천창 투시도 뭐 내부 천창 투시도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시야를 이렇게 내려다 보겠죠. 이렇게 시야를 조금 내려다 보면서 펜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로고 라운드로 조금 내려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뷰가 되겠죠. 뭐 이런 뷰. 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서 내부 중층 뭐 투시도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서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뷰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자, 이쪽 뷰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전체 보기.
그럼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투시도가 이전보다 이게 강해졌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야 때문이다. 이걸 다시 35로 돌려버리면은 이런 뷰가 되겠죠. 얌전한 뷰가 되겠죠. 35로 돌려서 뭐 약간 돌려도 됩니다. 아마 아까 이점에서 이제 내부에서 봤으니까 뒤로 쭉 물러나는 이런 뷰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해서 추가. 음, 외부 남서 투시도. 자, 이렇게. 자, 이제 대략적으로 어, 설명에 들어있는 투시도들은 지금 다 이런 뷰는 지금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런 뷰는 굉장히 이상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투시도 1, 2, 3 이렇게 뭐 번호를 붙여도 좋고요. 자, 내부 투시도 뭐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자, 외부 투시도도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요 경우에 이제 이소점 투시도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더 어색합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소점 투시도가 아닌데 이소점 투시도는 내려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다 볼 때 이렇게 사람 눈높이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식으로 볼 때 또 특히나 이제 시야각을 조금 이렇게 높게 했을 때 이럴 때 약간 좀 일그러져 보이는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이점 투시가 됐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이점 투시를 이용해서 선들을 조정해 주는데 이거 보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점 투시가 더 이상해요 지금. 특히 시야가 좀 애매한데 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점 투시 활성화한 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동영상 보기는 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동영상 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 저장은 프리 버전은 안 되고, 프로 버전, 또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하면, 자, 이렇게 평면 먼저 갔다가,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 단면, 정면 투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면도 바뀌고, 단면도 바뀌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림자도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둘러보고,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내부를 보고, 밖으로 쭉 빠져나오겠죠? 네, 끝이죠. 이렇게. 스톱.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돌려보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씬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을 위한 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럼, 이거 클릭을 해서 모델링 할 때 이제 이 뷰에서 보면은 내가 쉬우니까, 또는 뭐, 모델링 할 때 여기에 이제 뭐 태그 벽체를 끊어놓는다든지, 뭐, 외벽 지붕을 끄고 내가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이걸 일일이 할 때마다 설정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남동 외부 투시도죠. 이렇게 장면을 업데이트 해 놓으면은, 하긴. 자, 내가 뭐 내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내부 작업을 하다가, 외부에 뭔가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벽체 지붕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남동 외부 투시도를 더블 클릭하면,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또 작업하고. 그래서 일일이 뭐 태그를 끄고 켜고 또 다른 어떤 뭐, 그 은선으로 보게 할 거냐, 또는 제 텍스처로 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다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은,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뀌니까요.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편리 때문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생각해서, 자, 애니메이션 돌리는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씬을 이제 지정해주는 이런 것들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외벽 지붕
없어지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상에 존재한다면은 저렇게 해야 되겠고, 또 단지 작업을 위해서만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뷰는 애니메이션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장면 내가 저장은 했지만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지 마.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포함 안 해, 너는. 이것도 가능하다. 뭐 포함해. 이것도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였죠 이게? 오두막집. 자, 오두막집 작업을 해봤고요. 자, 저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장할 때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뷰를 하나 이렇게 잡아서 자, 저장. 중간에 좀 저장했어야 돼요, 지금. 중간에. 이, 자, 튜토리얼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자, 튜토리얼 17. 네. 오두막집 만들기. 자, 그래서 저장.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디테일 넣고 또 가구도 여기 배치하면 좋긴 하겠죠. 가구도 배치하면 좋은데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또 이 컴퓨터의 어떤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구를 좀 배치해 줘야 되겠고요. 자, 요 작업을 이용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형을 만들어서 그 지형에 이 오두막집이 올라갔을 때 이제 뭐 아주 그 정은 숲속의 하나의 집처럼 이렇게 이제 자연 환경과 함께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학습하기 이야기했던 이 전원주택 만들기 이 부분을 꼭 한번 뭐 이런 집들을 선택을 해서요. 해서 뒤에 이 뭐야 지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말고 이 집만 이렇게 뭐 지금 만든 거 좀 비슷하죠. 여기서 추가로 더 만들었나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하기 웹진에서 상상하지 말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고 웹진에서 전원주택을 찾아서 똑같이 만들려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매스라든지 그죠? 뭐 창의 어떤 창 프레임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창이 뚫려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 프레임들을 중간에 넣어주는 정도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을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만들지 못하고 이거는 앤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그 렌더링을 했는 부분이고요. 자, 요 정도가 될 건데 땅을 2개 만들 겁니다. 땅을 2개. 그래서 한 땅에는 요 오두막집을 놓고 다른 한 땅에는 본인이 만든 요 오두막집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가장 긴 시간 동안 설명했는 것 같은데요. 튜토리얼 17번 오두막집 만들기 라이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